자, 과학자들이 또 하나 뇌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이 시냅스가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이 결정적 시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을 막 먹고 칼슘을 막 먹으면 제 키 커요, 안 커요? 왜 안 커요? 저 크고 싶은데? 네, 성장판이 닫힌 거예요. 우리 몸도 자라는데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뇌 안에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데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찰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찰흙을 문방구에 사다가 딱 비닐을 개봉하고 나면 그 찰흙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개봉해서 한 달 동안 밖에다 뒀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로 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뇌는 갓 개봉한 찰흙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의 뇌는 한 달 된 찰흙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해도 만들어지는 모양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아빠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도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별로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너도 문제 없다고.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천족의 시냅스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집안에 좀 인테리어 바꾸잖아요. 커튼도 밝은 걸로 바꾸고 책상 위치도 좀 바꾸고 이런 정도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건물에 너무나 많은 이제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어내는 시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운동, 감각, 정서, 주의력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시냅스들인데 어른이 돼서 저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를 어렸을 때 쓴다는 것은요, 너무나 저 영역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오늘 예를 들어줄 건데요. 언어 쪽으로 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이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언어가 되냐면 소리를 들어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여기 언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리를 들을 때 뇌가 그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소리를 의미로 바꿀 때 언어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얘기는요, 아이들이 그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뇌가 끊임없이 그 소리값을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뽀로로는 바로 소리값을 의미로 바꾸는 언어를, 시냅스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화면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미국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소리 잘 나와요. 화면도 좋아요. 소리 잘 나오는데 물론 뭘로 나와요? 영어로 나오죠. 그죠? 그래, 여러분은 미국 영화를 지금 보시면서 소리에 집중하고 잘 들리는 영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막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편한 거에 집중하도록 뇌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것보다 뭐가 편해요? 자막을 의미로 바꾸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뇌는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사람이 앉아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는 우리말 자막을 읽는 게 익숙해요? 소리값을 이해하는 게 익숙해요? 그는 뭐 하고 있을까요? 소리를 열심히 의미를 만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미국 영화를 보지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뇌 활동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뇌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뽀로로를 볼 때와 여러분 아들, 딸이 뽀로로 보는 상태에서 뇌에서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기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가 모양을 다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여러분은? 그러니까 화면을 안 쳐다봐도 소리만 들어도 화면이 다 보여.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시각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뭐가 편하고 익숙해요? 보는 게 익숙하고 편한 거지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랑 같이 뽀로로 보면서 똑같이 언어가 발달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어줄 때는 뇌는 그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도 그렇지만 특히 아빠들이 책을 읽어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한 3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엄마들이 책을 읽어줄 때와 아빠들이 책을 읽어줄 때 뇌활동을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빠들이 책을 읽어줄 때 뇌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 이유를 열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정 때문이다. 또 엄마들은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어준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육아를 하려고 하면 육아 항목이 많잖아요. 밥도 해 먹여야 되고 씻기기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고 많은 항목 중에 하나가 책 읽어주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어준대. 엄마들은 늘 이제 할 거 다 했구나. 하나 남았네.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일로 와 앉아. 책 펴. 이렇게 읽어준대요. 근데 아빠는 오늘 육아라는 걸 생전 처음 하는 거야. 평소 안 하던 거야. 신기하기 때문에 책을 엄마는 우르르 꽝꽝 천둥이 쳤습니다 이렇게 읽는다면 아빠는 우르르 꽝꽝 천둥이 쳤어 뭐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선택이 다르면 두뇌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읽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 모든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 책 읽어주는 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이제 아빠도 계시지만 남편들 저녁밥 항상 먹자 보면, 그죠? 혹시 그런 남편 있나요? 오늘 깜빡하고 저녁을 못 먹었네? 이러고 일주일에 3, 4일씩 저녁밥 먹는 거 까먹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인간은 까먹지 않고 저녁밥을 챙겨 먹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까먹지 말고 저녁에 자녀들 책을 읽어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깜빡하고 저녁을 못 먹었네? 그러면 그날은 용서해 줄 테니까 책 안 읽어줘도 돼. 그러나 저녁밥을 챙겨 먹었으면 반드시 그 에너지로 뭘 해야 된다? 책을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은 잘 챙겨 먹여요. 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도 잘 챙겨 먹어. 왜? 오후에 남은 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는 일을 안 하는데 왜 저녁을 먹자 쓸데없이? 뭘 하기 위해서? 책 읽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저녁 딱 차려주면 딱 얘기를 하세요. 여보, 당신이 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 밥을 먹은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자녀들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 밥을 먹든지 굶고 책을 안 읽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이거 항상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이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언어를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야기 듣기와 함께 질문하고 답하기가 언어를 만드는 뇌활동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질문하고 답하기는 문제 낼 테니까 앉아봐 이런 건 아니에요. 관계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 형성.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뇌는 관계가 있는 소리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는데 저쪽 구석에서 생전 처음 보는 술 취한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저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냐고 막 쫓아가서 귀 기울여 들어요? 아니요. 완전 무시하죠. 왜?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내 남편이 말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말을 한다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거든요. 그게 언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얘는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보다가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대답해주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쟤는요 한 번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반대로 뽀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뽀로로 보다가 말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뽀로로가 지 말 안 듣는다고 나한테 신경질 내요 안 내요? 신경질도 안 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뽀로로는 나랑 관계가 있어 없어요? 관계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요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애가 또 뽀로로 보고 나면 또 뽀로로한 소리를 다 해.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장님 우리 애는요 뽀로로로 말을 다 배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뽀로로로 말을 배운 애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에 가보면요, 그런 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실에. 선생님이 아침 인전에 말을 시작하면 저분은 나의 누구예요? 선생님, 관계 있어 없어요? 그럼 저분의 소리를 의미로 만드는데 뇌 시냅스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딱 시작하면 자기도 말을 시작해요. 동시에. 걔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는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선생님들이 수업에 가서 요즘은요,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맥락도 없는 말을 여기저기서 애들이 너무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는 관계를 통해서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는 게 언어지, 떠든다고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 어린이집 유치원에. 초등학교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 자기 혼자 또 떠드는 아이들이. 이거는 저거와 관련돼 있어요. 처음에 시냅스 모양을 만들 때 상관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언어로 만들면요, 상관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저걸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말소리가 시작. 새로운 말소리가 그 아기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진짜 사람들로부터 나왔을 때만 떼늦은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같은 소리를 녹음기나 비디오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해도 아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 비디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혼자놀이예요. 이 혼자놀이.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13살 정도까지는 뇌 안에 판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이 판타지로 만드는 이유는 역할놀이 때문이에요. 근데 역할놀이는 언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언어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1번, 2번도 중요했지만 3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혼자 놀 때는 보세요. 이제 인형 갖고 논다고 하면 얘 역할을 말을 해요. 그 얘 역할을 말할 때 얘는 동시에 말할 수 있어 없어? 혼자 놀 때. 복합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얘는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얘 말을 내가 소화한 다음에 이제 얘가 받아서 할 때는 얘 말과 상관 있는 말을 또 하겠죠, 혼자? 이 역할놀이는 언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설거지 해야 되니까 뽀로로 보고 있어! 이러면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값을 갖는 언어 발달을 방해받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설거지 한다고 뽀로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놀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언어적인 구성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 혼자놀이는 언어 말고도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면요, 그 학교라는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내 맘대로 통제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 맘대로 하면은 선생님이 가만두지 않죠. 친구들도 가만두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나이 때는 유치원에 갔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본 게 없어.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혼자 놀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혼자 놀이하는 환경은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모든 역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모든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복원시키는 것이 혼자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놀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가 혼자 놀고 있어서 불쌍해.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아이가 그것이 정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거나 어린이집 갔다 오거나 학원 갔다 오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자기 놀이 시간을 갖을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무료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무료한 시간에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꼬물거리는 그 모든 활동은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요, 어린이집 가면 또 즐겁게 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또 학원 보내고 학원 갔다 또 학습지 시키고 또 뭐 DVD 보라 그러고 또 뭐 다 했으니까 이제 엄마 나 하고 싶은 걸 또 게임하고 뭐 이러고 살면요. 그 다음날 정서적인 게 스트레스를 하나도 해소 안 되는 상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남을 꼬집거나 침을 뱉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왜 그러냐? 해소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혼자 놀이 시간을 푸닥거리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애는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지내고 오면 반드시 푸닥거리 하는 시간 한두 시간 갖는 거예요. 푸닥거리를. 자기 혼자.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 집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아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푸닥거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서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TV가 늘 켜져 있고 자기가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요,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정서 발달에 오류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과학적으로도 보니까요, 아산병원에서 만 2세 아이들 1,800명을 조사했다는데요. TV나 스마트폰을 2~3시간 보는 애들은 언어 지체 위험도 이렇게 나타나요. 만 2세부터 지체가 시작되면 그 차이는 앞으로 정말 커집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뇌 촬영을 해봤더니요. 스마트폰, TV 많이 보는 애들은요. 측두엽이 손상이 돼 있어요. 이 측두엽이 바로 들어오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이 시냅스는 내가 선택하면 만들어지지만 선택 안 하면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선택을 안 하면 여기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도. 너는 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사람이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냅스를 만들어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적의 시냅스 모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러고 사는 아이들은요,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언어적 소통이 안 되는 거. 왜? 지금 이 결정적 시기에,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부모는 자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이라고 했는데 쓰레기통 뒤지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 바쁘니까 밥 못 차려줘. 그러니까 너 쓰레기통 뒤져.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나 바쁘니까 너 스마트폰 보고 있어는 그것보다 더 뇌에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